이 레인지 쓰실 때 꼭 체크하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1. 교과 반영 영역이 어떤지 반드시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성한 중경예시는 어떤 특이점이 있냐? 학교가 비슷한 레인지끼리 묶여있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아이를 선발하려고 해요. 그래야 각자 다른 개성의 우수한 친구들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인지가 뒤죽박죽으로 있습니다. 비슷한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차이점도 있어요. 그래서 반영 영역 체크하시고요. 여기에 따라 성적이 엎치락뒤치락하죠. 그리고요. 서류를 반영하는 순치적 학력 기준이 있다면 어느 정도 선인지. 수능 체제와 생각보다 엄청 중요합니다. 서류는 보편적인 친구들에게는 보통 선이에요. 근데 특정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는 엄청 웃어주기도 합니다. 과거에 용인에 청덕고 친구가 내신 2.0선 가까운 친구가 고려대를 붙었는데 이 친구가 고려대부터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경희대까지 썼습니다만 서강, 성균 종합까지 2장, 중앙을 광탈하고 고려대를 먼저 붙고요. 경희대를 한참 뒤에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서류의 힘입니다. 수능 최저. 종합전형은 서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대학 어떤 서류를 좋아하는가? 그 이면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 아이의 서류가 좋다 안 좋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냥 학생 보고 좋다 안 좋다 판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단순히 이 설명회가 컨설팅을 들으십시오 하는 판매하는 설명이 아니라 지역에서 이런 정도 전략을 수립하고 준비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하는 설명이기 때문에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면접에 대한 내용 디테일하게 하진 않겠지만 면접도 변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변수에 대한 논술이라는 점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최저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6장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내용 전략적인 내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그동안 입시교실이랄지 여러 설명회를 드리면서 기본적인 사항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오늘도 어제처럼 100분 생각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2.0에서 2.5번 주면요. 높은 확률로는 서영고 서성안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단순히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내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성적대에 위치해 있으면 붙을 확률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점을 공략해야 붙는가를 인식하고 여기를 뚫고 나가는 게 전략의 핵심이 될 겁니다. 이게 소신이나 도전적인 지원을 하실 거라면 안정지원이면 문제가 안 돼요. 1.00은 걱정할 것이 없죠. 그리고 올해 가장 큰 화두, 입시의 가장 큰 화두는 사탐론이고 사탐 붕괴입니다. 이 붕괴가 어떤 걸 초래했냐면 사탐만 많이 이동한 게 아니고요. 화작, 엄매도 화작 75%, 확통 미적도 확통 70%, 다 완전히 연쇄로 이동해버렸습니다. 이런 특이점이 있죠. 그리고 지금 아이들의 놓인 문제가 이 여름을 고민해요. 사탐 바꿀까 말까. 드리고 싶은 말은 과탐을 하고 있는데 꽤 잘하면서 고집을 부리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전혀 공부도 안 하고 잘하지 못하면서 고집 부리는 건 재수의 길입니다. 왜냐면 제가 재수생들 많이 봤잖아요. 고3 때도 만나고 재수 또 만난 친구들도 많아요. 그래서 재수 때 잘 간 애들이 많습니다. 고3 때 숭실대 가고 건국대 갔는데 재수 때 의대 가고 서울대 간 애들 있죠. 고3 때 가천대 갈까 이 친구가 있는데 수의대 가고 의대 가고 연대 가고 고대 간 친구들 많죠. 가장 큰 특이점은 그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상황이죠. 그리고 과탐 선택자는 중요한 게 학업량이 2배 이상이다. 사탐액이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과탐을 한다면 무게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데 사탐하는 친구가 국수형 탐구를 일주일에 50시간 공부한다면 과탐하는 친구는 60, 70시간 공부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힘든데 어떡하죠?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힘든데 할 거야? 아니면 재수할 거야? 두 개입니다. 저는 뭘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냐면 재수하지 말라는 거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입시반환은 내년에 입시를 대비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친구들. 특히 서성한 중경외시를 보면 다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라고 절절할 게 아니라요. 최초 세대에 가깝습니다. 베타 테스터 세대. 그러면 모두가 다 모호한 상태니까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떡하겠어요? 막 변동하는 사회에서 안정감 있는 거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기본적으로 무서워서를 떠나서 안정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할 만한 카드를 꼭 마련해야 됩니다. 6장 중에 2장 이상은 무조건 도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7월 1일부로 6월 목평 성적표를 받으셨어요. 아이들이 안 좋다면
못 봤어. 때문에 지금 최근에도 어쨌든 상담 10월 뒤에 그리고 어제 오늘 설명회 한 번 더 뒤에 상담 짧게 상담할 때 어머님들이 주로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아이가 3월, 5월, 7월에 는 모의고사가 한 2등급 정도 나오는데 이번 6월에 3, 4, 3, 4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이건 내 성적이 아니고 사실 그날따라 너무 컨디션도 안 좋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드렸냐면 4등급의 백분위가 75 정도 되는 게 확인된다면 실력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태를 명확히 인식, 받아들일 때 공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6월 평가대로 재수생이 들어온 시험하고 첫 평가원 시험을 봤을 때 이 성적이 내 성적이라고 받아들여야 뭘 할 수 있냐면 난 3, 4, 3, 4인데 이걸로 경기대 가천대가 약간 애매해. 운 좋으면 가고 운 나쁘면 못 가는 거죠. 그럼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내가 건국대 가고 싶으면 국수는 1, 2등급 나오고 나머지는 2, 3등급이거든요. 그 범주를 막기 위해서 얼마만큼 공부해야 되는지 나머지 100몇십 일 동안 하겠죠. 근데 나는 원래 2등급인데 6월 평가원 3, 4, 4는 이상한 이유 때문에 컨디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이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게 되냐면 문제를 풀고 모의고사를 찾아다녀요. 왜요? 내 점수를 찾기 위해서. 모의고사 10번 풀어가지고 한 5번 정도 90 몇 점 2등급 정도 점수 나오면 그래 이게 내 점수지 라고 하고요. 5번 정도 안 나오면 가끔씩 이게 징크스가 있네. 재수하는 길. 왜냐면 재수했던 고3 그 제자들이 재수 때를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뭘 느끼냐면 인격적 도야 성숙을 느꼈습니다. 완전 달라진다 아이가. 그래서 수능 얘기를 강조하냐면 올해가 어쨌든 마지막 세대라고 걱정한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보죠. 다 걱정하는 거죠. 모든 세대가 다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고3 동세대들이. 그러면 이 걱정을 미리 명확히 인식하고 그 어수선한 상태를 빨리 건너만 뛰면 안착하는 게 2등급 된 거예요.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에는 엄청난 갭 차이가 있어요. 1등급 친구는 확실히 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1등급과 2등급에는 갭이 커요. 2등급은 등락이 큽니다. 2등급에다 4등급에 있다는 소리는 등락이 큰 범주에 그 아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하냐면 영어랑 탐구가 주로 이런데 아까 그 오전 설명이 끝나고 확인했던 학부모님 어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웃긴 게 3월, 5월, 7월, 6월, 7월 모의고사 성적이 있잖아요. 제가 맨날 이런 얘기를 드려요. 아이들이 탐구 2과목을 하면 처음에 탐구를 하나 열심히 합니다. 마음은 이거예요. 이거 끝내놓고 두 번째 거 해야지. 이거 열심히 해서 이거 100분, 이 90이면 1등급. 다음 거 4등급이. 그럼 그 다음 모의고사 때 요거 100분위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2, 3등급. 요게 1, 2등급으로 올라가요. 5월에. 그럼 6월에는 어떻게 되나요? 또 하나가 또 올라가요. 떨어졌던 게 올라가고 올라가던 게 떨어집니다. 지그재그.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지 맘대로 하고 있네. 요거를 정리정돈 안 하면 수능 때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요걸 인식하고 하면 되는데 안 하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수능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지그재그거나 사탐은 특히나 진도 안 끝난 애들이 아직도 많아요. 절반 넘습니다. 9월 평가원과 진도만 제대로 끝나도 2, 3등급, 높은 3등급에서 2등급은 다 맞아요. 왜냐면 응시자가 20몇만 명 응시하거든요. 물리는 2만 명, 화학은 만 명밖에 응시를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지금 7월에 하고 있는 게 기말 끝나서 활동 마무리죠. 활동 마무리인데 기준이 없으면 완성되더라고요. 제가 고3 초반에 컨설팅 했던 친구들 중에 여러 지역의 전교 3, 4, 5등 이런 친구도 있어요. 외고 1등도 있고 당연히 외고는 특종으로 대학가기 때문에 활동이 괜찮습니다만 일반고 애들 3, 4, 5등 하는 친구들 활동을 봤더니 2학년 때까지 전혀 없어요. 그 왜 없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학교생 걸 알려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죠. 탐구 활동이란 이런 거다.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학이 평가해주게 되고 교사는 그걸 이제 기재해주는 거다. 네가 어떻게 기재될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물어볼 대상하고 해야 되는 대상을 잘 모르는 거야. AI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질문할 줄을 잘 몰라요. 그런 특징.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시기에 뭐 해야 되냐면 어떻게든 물어보면서 끙끙 앓으면서 가고 싶은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데 키워드 활동이 아닙니다. 저도 HBM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애들도 HBM이 중요하지 이렇게 활동한다고 반도체 학과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원리가
원리를 어떻게 알아가는지가 더 중요한 과정이죠. 그리고 9월 목편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주 바로 원서 접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이 8월 중에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고 가치점으로 확실히 정리정돈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지원서는 당연히 여기 수능 가능권, 이 가능권은 지금으로는 6월 평가원이죠. 그러니까 3월, 5월, 7월에서는 가능권이 서강대였는데 6월로는 지금 제가 광운대 갈 성적인데 이걸 어떻게 해요? 광운대가 기준이에요. 광운대가 기준이에요. 그러면 9월 평가 때 다시 서강대 소리 나왔으면요? 그럼 그 사이를 레인지를 잡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평까지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높게 나왔다가 떨어졌다고 다시 그 위로 생각하면 자기 성적으로 맞춰갈 때를 못 가잖아요. 예전에 광주에 초월고라고 있습니다. 용어총 갈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내신이 1.89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과나 종합으로도 지금의 요 서성한 중정외시를 써야 되는 친구고 종합으로도 쓸 수 있는 친구거든요. 게다가 그 친구 뭐가 있지? 농어촌이 있으니까 더 쓸 수 있는 레인지가 넓어요. 근데 그 친구가 종합을 안 쓰고 다 논술 썼어요. 뭐냐면 정시로 농어촌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가 정시를 꽤 잘하길래 정시 농어촌도 있으니까 레인지 안정 쓰고 평양까지 종합 쓰고 정시까지 염두해서 했는데 아이가 이제 발상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논술 치르고 정시까지 가자. 그래서 정시 성적은 숭실대 정도. 농어촌으로 건대랑 신입대 갔습니다. 그 친구가 재수해서 의대랑 서울대 붙은 거예요. 그럼 뜨겠죠. 그러니까 그 기준 차이. 그리고 내가 유리한 전형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요 안정. 그러니까 서성한 중경외시면 건동홍 최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풍세단 정도까지도 면접 있는 전형을 걸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체크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논술은 내가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아래로 하나 쓸지 말지 아니면 거기서 6장입니다. 그 최저 학력 기준이 되겠죠. 근데 논술 쓰는 아이들의 메커니즘은 단순해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달성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어머님 아이들 중에 수능하고 논술하겠다는 친구들 있으면 9월 가채점 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원서 접수 하잖아요. 그때부터가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면 제가 12년 동안 만났던 6논술 친구들은 하나같이 논술 쓰고 나잖아요. 9월 11일까지. 그러면 9월 말까지. 참고로 이번에 9월 말에 추석 연휴 있잖아요. 이 시기 동안 공부를 거의 1도 안 합니다. 왜냐면 기분이 벌써 좋아요. 내가 연세대를 쓸 수 있어? 내가 서강성준 한양을 어떻게 써야 될지 고민은 실제로는 못 쓰는 대학인데 논술을 일정에 맞춰 쓰려고 하면서 한양은 일주일 뒤에 보면 되겠고 서강성준이 토요일에 즉각 보면 되겠네. 그대로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메소드 연기하는 걸 좀 이입합니다. 이러다가 딱 지르고 나면 이젠 체조만 맞추면 될 것 같아. 실제로. 그런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논술 하나만이라도 좀 국민대나 가천대 약술 하나만 쓰자. 그러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하죠. 무슨 말씀이셨어요? 원세대도 썼는데. 그러다가 10명의 애들이 있으면 1명 정도가 써줘요. 써주는 겁니다. 쓰는 게 아닙니다. 써줘요. 선생님하고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인심 쓸게요. 하나 써줍니다. 고맙다고 해요, 제가. 이게 언제 뒤바뀌냐? 수능 끝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나서 찾아오면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약수형 논술을 아직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다 붙는 애들이 많죠. 그런 형태가 많기 때문에 아래로 한 장 정도에 대한 준비도 해야 돼요. 이건 한양대의 2025 지원자의 분포도인데 지원 심리와 지원 선호도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중에 부모님들의 기억과 경험을 잘 살리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경험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언제요? 고입 때 평준화 지역은 성적 상관없이 선호도로만 경쟁률로만 쓰죠. 그리고 비평준인 경우는 성적을 감안해서 쓰죠. 그리고 특목 자사고를 하면 종합전형 쓰듯이 자소서랑 면접을 감안하고 도전하잖아요. 이 경험을 극대화해야 됩니다. 비평준도 참고로 화성고 올해 고1 아이들이 이탈 나와서 몇 명 평균 났다고 하죠. 그렇게 치열한 학교도 무섭다고 생각하면 평균 아닙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25학년 때 입결을 참고하되 26학년 때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어느 대학 어느 학과에 일어나는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25학년도는요, 올해랑 학생수가 비슷하면 조금 적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26학년은 학생수가 엄청 많았는데, 25에서 6학년 넘어갈 때 학생수가 3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확 늘었죠. 그리고 25학년 입결이 제법 쟁쟁했고요. 이 한양대 위의 대학의 고려대에서 교과를 많이 반영한다는 전형 변화를 발표했어요. 이게 애들에게 어떤 압박감을 줬냐면, 이거 조심히 쓰지 않으면 불합격하지 않을까? 작년에 1.5인 친구가 5명이었으면 올해는 6명이라는데, 그럼 내가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 지원이 촘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로. 그러면 올해는요, 원래대로면 약간 흩어지고 풀어져야 되거든요. 하필이면 마지막 세대. 이 안정지향적인 모양새는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지원선 요 상위권을 참고해서 이번 분류에서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1.5에서 2.0 사이고, 이런 식으로 다른 대학도 같이 고민하시면 돼요. 지원 선호도와 지원 심리를 꼭 일관해서 선호도가 맞춰서 쓰는 겁니다. 그게 도전, 소신, 상향 쓰는 거죠. 올해의 특이점은 마지막 경험이라고 하는 것. 문제가 크죠. 게다가 N수가 올해 많아요. 작년에 고3이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고3 애들은 이런 작년의 상황 속에서 대학을 못 간 거잖아요. 논술도 열심히 쓸 테고 수능도 열심히 하겠죠. 여기서 약간 웃을 수 있는 이야기, 뭐 다 웃지는 못할 겁니다만, 수리논술은 미적분이 핵심입니다. 상위대학일수록. 근데 미적분 선택자가 30%밖에 안 되잖아요. 확동하는 친구들은 미적분을 또 해서 수리논술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리논술의 경쟁률은 떨어지게 됐어요. 본인이 미적분을 잘하고 잘 끌고 갈 수 있으면 올해 수리논술을 되게 잘 써보면 합격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거 두 번째. 그러면 난 이과고 수학이 중심이긴 한데 미적의 부담을 느껴서 확동을 옮긴 친구들은 이 2점을 살릴 수 있는 전형을 쓰고 싶어요. 논술하는 친구들. 그럼 뭐가 남냐면 인문 논술이 나는 거예요. 수리도표 통계가 나오는 사회계열 관련된 인문 수리 사회 상경 계열 논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리 논술이 들어간 인문 논술, 수리 논술 같이 보는 전형을 쓰죠. 그게 세종대의 자유전공학, 건국대의 자유전공학, 그리고 한양대의 자유전공학부 인문 같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봐야 돼요. 세부적으로. 왜냐하면 건국대는 인문논술 플러스 수험투 시험범위로 논술이 나왔고, 한양대는 모집료가 보시잖아요. 그러면 미적 기하 확통이라고 써있어요. 인문이. 제가 이 모집력을 3년째 보고 있거든요. 미적 기하 확통이 시험범위라고 써있는. 근데 지난 2기년도에 기출 문제는 수원수 확통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열받아서 3년째 한양대 입학처에 맨날 전화를 해요. 그렇다고 막 화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입지가 아니잖아요. 저희 죄송한데 모집 요강에 왜 자꾸 안 바꿔주시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얼버무리고 끊어버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미적 기하가 나와도 안 나옵니다만 나와도 다 높습니다. 경쟁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죠? 몰리겠죠. 한양대의 상경이나 이런 쪽의 논술은 인문 논술은 비교적 용이한 편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써야만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 쓸 때 문과보다 이과가 좀 더 한산해질 것이다. 논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미적 변화인데 미적 개혁을 다 하는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그리고 요 가속화. 사회탐구 1등급짜리가 미태하다는 건 기존의 문과 친구들이 미태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미태하지도 않아요.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과 중위권 애들이 온다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좀 무서운데 사회탐구는 안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1등급인데 3등급 친구가 아무리 많이 와서 온다고 해서 무서울 거예요? 안 무섭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문과 1등급인 아이들에 대한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사탐은 문제가 별로 없고요. 과탐이 문제가 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 선택자 10,000명대 아니 20,000명대 화학이 10,000명대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교과든 정시든 학생부 반영되는 전형의 학교가 많다. 그리고 안정 지원할 거기 때문에 꼭 과감한 지원을 준비하셔야 된다. 아니면 6장 다 안정 쓰겠다. 올해의 변화는 지역의사 선발로 490명 지금. 그렇죠? 근데 지역의사제가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야? 지방의 입장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원 심리랑 지원 선호도잖아요. 지방의 1.5에서 2.0 사이의 친구들이 서성한도 쓸 수 있고 중경외시도 쓸 수 있는데 지방에 있는 한약수도 쓸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라면 둘 다 붙으면 어디 가실 것 같습니까? 그렇죠. 경쟁자가 배제되기도 한다는 거죠. 게다가 수능 측자가 강화된 레인지가 있잖아요. 지금 요 대학들에 지방 애들은 수능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준다는 점. 두 번째, 반도체 학과 인기 높아질 거예요. 올해 되게 높아질 겁니다. 한약수 명주에 있을 거예요. 당연히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거기 쓰면서 그 다음 대학에 연결 쓸 학과들은 전기전자거나 공학이거나 관련 계열일 겁니다. 거기 입결은 기본적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충원이 많아지고 입결의 끝선은 어쨌든 떨어진다. 원래 소신은 스나이핑으로 하는 건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과기원에 한 400명 가까이 증원합니다. 그럼 보시죠. 지역인재 490 그리고 과기원 400 하면 한 900 가까이 되잖아요. 25학년도에 증원이 1500명이니까 한 3분의 2 정도 회복된 거죠. 그 25학년도를 참고해서 요 레인지 쓰면 됩니다. 또 과기원에 카이스트는 이 레인지 쓰는 애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디지스, 지스, 유니스 같은 학교들은 같은 입결선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6장 외에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있죠. 자기소개서 문명의 일기를 쓰십시오. GPT 같은 거 잘 쓰시고 그대로 쓰라는 게 아닙니다. GPT를 활용해서 초안 만들고 내가 문장을 내 문장으로 바꿔서 내 내용과 내 문장으로 바꿔서 내면 되고 하루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틀 3일 잡고 있는 건 뭐랑 똑같냐면 논술 아이들이 9월 워드숍 수업을 나서 9월 한 달 동안 공부 안 하는 건 똑같은 일이에요. 쓰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 최저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점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지역적 특색, 아까 말씀드렸죠. 교과 쓰지만 종합 논술 중심이 분당 수시고 그 외에 지역 교과 중심인데 종합도 쓰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고의 한 축은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이 낮은데 활동이 좋아요는 일반고 입장에서 말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꽤 괜찮으면서 활동이 좋아야 돼. 그렇죠. 내신이 안 좋고 활동이 좋긴 어렵습니다. 내신이 괜찮고 활동이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 내신이 4등급인데 활동이 좋은 건 어려워요. 내신이 2.5인데 활동이 좋은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교과전형 상행일 때는 그 서류를 반영하는 종합, 시립대나 경희대가 있죠. 아니면 종합전형을 쓰면 됩니다. 그렇죠? 종합의 변수는 서류, 그러니까 학생부를 펼쳐서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아직까지 학생부를 쫙 펼쳐가지고 유의미한 기재와 유의미하지 않은 기재, 선택 과목, 원점수 특이점, 성취도 특이점을 정리해서 우리 아이 학생부가 괜찮구나라고 분석하시는 학부모님 계시면 소박하게 이렇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러니까 우리나라에 아직 입시 컨설팅이 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능 앞으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돼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6평보다 수능 성적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지원권, 국가 지원권, 종합 지원권, 그다음 전략 수립, 유리 전형, 최종적으로 쓰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쉴 새 없습니다. 이런 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이거 근데 경쟁 사회 아니겠습니까? 경쟁 사회를 지나면 한없이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요 때만 버팁니다. 110일 정도 잘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N수를 피하는 겁니다. N+1을 피하는 거고 정시간용권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기본적으로 요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 2등급을 커트라인을 맞으면 수능에서 그러면 변동과 중경내시 사이를 보통 지원하게 돼요. 보통. 그러니까 6평에서 최소 올 2등급보다 높아야 적절한 거죠. 지금 레인지를 준비하는 서성한 중경내시. 올 1등급을 딱 맞으면 서연고를 쓰게 돼요. 그러면 그 중간 평균적으로 93, 93, 93 정도를 쭉 맞으면 중경외시는 붙고 서성하는 일부 붙고 일부는 못 붙는 정도의 성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범주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범주가 된다는 건 2등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능 모의고사. 6강도 당연히 2등급 안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저렇게 올 1등급이면 서영고 이상이고 올 100분이 98, 99 이상이면 치안약 수는 다 붙습니다. 의대가 그때부터 좀 치열해질 뿐이죠. 그렇죠? 그럼 인문계는요? 인문계도 똑같습니다. 다만 맨 위에 메디컬이는 적잖아요. 그리고 사탐 인원이 훨씬 많으니까 분모 합해서 이렇게 900이라는 저 수치가 자연계보다는 널찍널찍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이번 주는 거의 비슷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선에서 합격선이 나느냐? 요 성적 받은 친구 1, 1, 2, 2, 1인데 사회문화죠. 이 친구가 고등대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인데 스파이음을 잘못 썼습니다. 당연히 불합격이죠. 계약학과죠. finan사 반도체 계약학과죠. 당연하죠. 가장 좀 못 받는 인터칼리지는 여기서 좀 자유롭고 기수 반영이 높으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디스트 작년에 되게 많이 올려서 카이스트도 디스트도 시스트도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고 여기서 요거 안 한 거랑 요 점수 떨어지는 게 유효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는 연대 자전 서울에 떨어지고 서강대랑 이 친구가 어쨌든 요 범주 서영구 서성한 범주에서 디스트 유니트 주로 붙는데 종합전형에서는 건대 경희대 붙는 애들도 디스트 유니트를 많이 입니다. 이 정도 성적대가 어쨌든 시립대 서강대 합격 성적을 보시면 3문을 망했죠. 2개 있고 그렇지만 서강대는 3구 반영률이 적으니까 합격하는 거고 성대는 안 된 겁니다. 시립대는 다 보니까 흑자 추락. 참고로 화공생명공학과는 문 닫고 들어갔어요. 제가 여기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보다 지식융합 미디어라는 과 쓰라고 했거든요. 그 친구가 N수에 군대를 갔다. 그러니까 너는 붙어야 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이렇게 고집 부리더라고요. 이 친구가 고집 부려서 떨어지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불안합니다. 계속 연락하고 붙어서 다니고 마지막에 붙어. 그리고 경영 붙은 친구인데 보시면 탐구를 망했죠? 영어 1등급이고 이런 친구는 쓸 때가 시립대 경영경제밖에 없습니다. 최초합인데 추합이죠. 반영 비율이 그래서 중요하다. 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능 얘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수능을 보면 꼭 정리정돈 해라. 정리정돈 해라. 그거에 대해서 문법하고 독서 풀렸는데 어휘에 대한 거 다 찾아가지고 단어장 만들어서 공부해야 됐다고 한 친구. 그죠? 영어 그 다음 안까지 봐도 됩니다. 화원 47 센트 만점인데도 잘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조심히 잘해 다행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인식하기 위해 내가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뭔가 노력한 부분은 잘 달성된다. 그걸 인정해야 공부가 나아가는데 어쨌든 공부하는 다수의 친구들은 이상적인 나와 현실의 내가 떨어져 있어. 분신술 쏘고 다닙니다. 그래서 현실의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다. 반복되는 거죠.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건 동시적으로 아이들이 보시면 요거는 6월 평가원 때 재학생 수와 수능의 재학생 수 보면 계속 4에서 5만 명 10에서 13%로 감소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거 그 어벤져스에서 타노스가 핑거 스냅에서 날아간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공부를 원래 안 하거나 대학 갈 생각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평시에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시험을 봐요. 하지만 대학 안 갈 거기 때문에 수능을 안 봅니다. 이 친구들은 수능 외의 시험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7, 8, 9등급 중에 위치해 있죠. 그러면 지금 2, 3, 4등급인 아이들 밑에는 요 4, 5만 명의 7, 8, 9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6월도 있고요. 9월에도 있어요. 언제 없냐? 수능 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내가 100분이 80%로 2등급 커트라인에 위치해 있으면 수능 보면 80 전, 78, 79, 80, 81, 82 맞는 건 지지력대로 나옵니다. 그러나 고3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 시험을 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플러스 6월 대비 수능이 100% 이상 재생이 더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 무서운 건 뭐냐면 이 반수생들이 제일 무서워요. 제 제자 중에 서울대간 지자들은요
특이점도 있어요. 1학년 아이. 2학년 아이들도 거의 비슷한데 1학기 종강하는 시점부터 아이들끼리 약간 흐름처럼 수능 다시 볼래? 아, 너 공부 안 했는데 에이, 수능 그냥 보는 거지 뭐 하고 보잖아요. 서울대 간 친구들이 연고 서성하는 구성 나오고 공부 거의 안 하고 거의 안 한 거지 아예 안 한 거 아닙니다. 거의 안 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서울대 이상 갈 정도가 되려면 시험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분석하고 자기가 그게 어떤 문제인지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들이겠죠. 그게 이제 뼈에 새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거의 안 해도 국어 수학 만점 받던 애가 하나 틀리고 국어 만점이나 하나 틀리는 애가 두세 개 틀리는 것 정도 바뀝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도 어디서 가장 많이 무너지냐면 탐구에서 무너져요. 그럼 탐구가 잡기 어렵습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내 밑에 날 받치는 애들이 빠집니다. 성적이 떨어진다고요, 무조건.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잘했는데 왜 안 나왔지?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재수하지 않습니다. 재수는 아예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의미로 설명드리는 거고 예측치인데 그렇게 이건 예상하거나 살펴보실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올 거라는 예상. 그리고 이건 작년에 모의지원 안 아이들의 데이터인데 아까 N수를 해도 탐구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탐구에 특히 과탐 70% 넘습니다. 1등급 비율이. 1등급이 65%가 N수, 35%만 고3 애들. 밟고 다닙니다. 진짜 대수생님. 그리고 국수형은 50에서 60% 정도인데 국수형이 모든 1등급인 애들은 65.7%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요 말이죠. 편중이 심한. 아까 말했죠? 사탐하면 하나씩 건져. 영어랑 사탐 같은 거. 애들이 모든 걸 다 꼼꼼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수능은 다 적당히 하는 선상에서 잘하는 과목에서 대여 잘 가는 거지 특정 과목은 잘한다고 가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꿈과 희망과 영혼을 다 담아서 논술에 가죠. 그러다가 떨어지면 슬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뭘 개선해야 될까를 모색해야 돼요. 6개월 전에 만들었던 등시적 추정인데 실제랑 비슷합니다. 사금은 22만 명 좀 넘게 왔고요. 생윤도 19만 명이 지난 사이에 봤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아마 25, 6만, 23만 이렇게 정도 응시할 겁니다. 수능에서. 그러면 과탐이 더 중요한데 보시죠. 15만 명대 응시하다가 13만 명, 4만 명대 작년에 10만 명대 오늘은 7, 8만 명 응시할 거거든요. 6월 평가 때는 생명 5만, 지구 6만 응시했어요. 그리고 지구과학 2개 선택한 친구의 숫자가 5만 5천 명. 지구과학 2개 선택한 친구 5만 5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25학년 때 15만 6천 명. 3분의 1. 그러니까 과탐으로 등급 따는 건 예전보다 2배 이상 어려워졌는데 고집을 부릴 거면 제대로 해서 성적을 달성해라. 그러면 가산점 받고 대학 잘 갈 수 있고 과학이 최저로 지정된 학교에 좀 더 유리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메디컬 계열 설명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변수가 있는데 과탐이 변수라면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상수로 만들어야 됩니다. 변수 상수 만들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2, 3등급이어도 이 레인지의 대학 가는 데 크게 문제 없거든요. 문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최적화를 잘하냐면 내가 2, 3등급 맞아도 대학 가는 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걸 애들이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귀찮습니다. 영어 단어 외우는 거.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대학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요 상위 20% 안쪽에 들어가서 2등급 안착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평가원도 문제를 다 균등한 난이도로 되지 않습니다. 듣기랑 일부 시험 문제들은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하면 3년도 맞습니다. 거기에 장문독해랑 대입학 같은 쪽 하면 2등급 맞아요. 그래서 30번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90배점 맞는 건데 그러면 이 평가원이 힘써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 입시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2등급과 1등급 사이 85점에서 90점 초반 점수를 가르는 2, 3점짜리 두세 문제만 잘 내면 그냥 아이들이 휙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거꾸로 고민해야죠. 내가 그 문항은 꼭 극복해야겠다는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런 걸 알고 있는 보편적인 고3 수험생은 없다.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수능에서 어쨌든 국어를 그냥 읽고 다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본다는 거죠. A는 처음에 B했다. 그럼 읽는 순간 바로 생각해서 처음에는 B했으면 앞으로는 뭐라고 하겠냐.
생각을 하면 단순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생각을 잘 안 하기 때문에 강사가 와서 얘기하는 1타 강사가 야 처음에 나와 나중에 너 나온다. 애들이 나대이 법비처럼 외웁니다. 처음에 A 나중에 B 이런 식으로 외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글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외워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문이 좀 어렵고 그 구성이 좀 달라지면 막 쓸리는 거죠. 그게 2등급 이하.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등급에 안착하는 건 공부를 제대로 하면 되게 수월하죠. 아까 말씀드린 요 레인지 잘 준비해야 되고 지금 수학은 최고점이 높지 않습니다. 요 레인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억하시고 과탐 변별력 준비해야 됩니다. 사탐한 친구는 무조건 공부해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진도 끝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요 범주의 대학에 25학년 제가 참고할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비슷해요. 1.5, 1.7, 1.6, 1.7, 1.9, 1.5 범주. 1.5에서 2.0 사이의 범주에 5에서 70% 평균선이 있고요. 어떤 학교는 더 낮을 거고 어떤 학교는 높겠죠. 평균선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원할 때 요 사이쯤에 우리 아이가 위치하는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 반영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서강대 전교과, 성균관대 전교과, 중앙대 국수영사과, 한양대 국수영사과, 경희대 국수영사과, 시립대 전교과. 그러면 전교과와 국수영사과로 분리되겠네요. 이화여대 국수영사과. 이 레인지는 국수영사과랑 전교과만 치시면 됩니다. 그렇죠? 26학년 작년에 보시면 학생 수 많으시다 보니까 좀 더 1.9까지 안 가죠. 1.4선에 1.8까지 약간씩 단결이 타이트해졌죠. 올해는 요선보다는 요선에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요 틈을 꼭 써야 된다는 거죠. 부장으로. 그리고 이건 25학년도를 참고했을 때 지역 범주가 인문은 1.5에서 2점 초반. 경희대가 거의 비슷하네요. 이 범주가 비슷한 소리입니다. 1점 초에서 1점 후반, 1점 중반에서 2점 초반 범주에 그래서 교과에 위치했고 한양대는 최저가 3.7로 세고 경희대는 이하 부의 탐구 2개인데 서류를 반영한다는 특이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 그런 형태의 특이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뒤에 종합에 이렇게 4등급, 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다 특목고인 거 아시죠? 이 레인지에서 3등급 벗어나는 친구들도 7, 8하는 잘하고 일반고는 3등급 벗어나서 이 레인지 합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2.5 이내에서 활동이 우수한 레인지. 그리고 이건 최고학과의 인문계열 학과들 평균 그리고 최저 요 범주입니다. 지금 이화여대 초등교과 원래 제일 센 학과인데 높지가 않죠. 앞으로 높지 않겠냐? 그렇지 않고 요 범주 언저리에서 비슷하게 왔다 갔다 움직일 거예요. 요 형태. 그리고 자연 계열은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의대나 이런 계열 반도체 쪽이 제일 높고요. 나머지 이렇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시립대가 1.5를 건축이 너무 높은데 그 아이가 건축 쪽으로 활동이나 이런 걸 좀 했다 생각하고 관련된 교과 선택도 했다. 왜냐면 지금 시립대는 서류평가는 20% 하잖아요. 최저 3.8도 있고 그럼 저런 데를 지르는 거죠. 근거 있게 지르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건축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활동은 관계없어도 되는데 교과 선택이나 이런 건 좀 관련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약간 난감해지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보통 지원선이 이렇게 될 겁니다. 내신이 우수한 친구들, 모의고사가 우수한 친구들이 있어서 지금 요 레인지를 써야 되는 친구는 요 범주죠. 그래서 2.0을 전후로 하는 요착의 위치에 있다. 실제로. 지역적 특색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균관대에 올해 수능 최저가 3.6 탐구 2과목이 신설됐습니다. 원래 있던 전형인데 최저가 신설된 거죠. 한양대에는 종합이든 교과든 추천형은 3.7 탐구 하나입니다. 중앙대에 성장형 인재라는 게 탐구 하나 반영하는 최저 3.6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과에서 시립대가 3.8, 교과에서 서류 반영하는 경희대가 2하고 탐구 2개, 그리고 종합이랑 교과에서 이화여대가 2하고 탐구 하나 이렇게 반영하거든요. 스크랜튼이라는 학교는 3.5긴 하지만
이런 학과를 쓰기 주저되는 아이들이 수정 중원의 친구들과 광주 친구들과 기흥 농백 친구들과 광교 영통 공탄 친구들. 대신 이 아이들은 다른 지역보다는 내신이 높을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활동도 나쁘지 않은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전략을 잘 짜서 최저만 잘 달성하는. 왜냐하면 최저에는 전형은 특목 자사가 잘 못 뚫고 특목과 수능을 다 잘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도전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분당 수지는 최저 달성하기는 좀 쉬워요. 내신이 낮죠. 그 중간선을 잘 잡아야 됩니다. 활동으로 뒤집기 위해서 종합을 과감히 쓴다든지. 그래서 최저 레인지를 이렇게 겁니다. 4, 8 고려대죠. 그리고 이렇게 3학 6에서 8범주 이하 못하죠. 이렇게 해서 주로 위치에 있거든요. 써야 되는데 연세에서 한 3학 7범주에 위치. 서울대도 지금이 3학 7이죠. 요거는 고려대의 학교 추천의 충족률이 74.5%. 3학 7 탐구함. 왜 그러냐면 사탐 학통도 허용해줬거든요. 전체에. 그리고 여기를 써야 되는 급하기 때문에 이거는 최를 좀 달성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과일도 67.4인데 이 67.4는 어떻게 이과가 문과보다 최저가 안 돼?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과탐을 고집한 결과예요. 최저 충족하는 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좀 낮은 문과대, 사범대, 참고로 서영고에 제일 낮은 데는 사범대, 좀 낮은 학교들이죠. 보건정책관리입니다. 그러면 낮은 쪽에 베팅하는 게 좀 더 유의미하다. 여기도 4, 5가 넘어졌죠. 그래서 이런 간혹, 사범 제일 낮죠. 쓰기 싫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쓰기 싫으면 이런 레인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원심리랑 지원학원과 접근하고 있는데 이과학번인들 중에서 그래도 고대 가고 싶은데 어디 쓰지? 간호 아니면 가정교육 다 똑같은 생각. 똑같이 그런 것들. 학업부 4학과는 40.4%입니다. 절반 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분별이 충분히 됩니다. 심리학도 높죠. 왜냐면 치열하니까. 문과대학 낮고 보건관리 낮고 사범대학 낮죠. 전학과들은 낮죠. 그러니까 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걸 고려해서 쓰라는 겁니다. 고려해서 대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면 간호대학이 유독 많죠. 사범대학. 왜냐하면 요거는 매니아틱한 애들이 쓰면서 일반 애들은 안 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럼 과감하게 이런 데 쓸 수 있겠죠. 준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충분히 평균적으로 이렇게 더 낮잖아요. 문과보다. 그렇죠? 장미 과탐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올해는 과탐 숫자가 주니까 이건 좀 적을 거거든요. 여기서 그냥 끝내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요번 교과에서 종합적인 성형 추억을 가지는 근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려대 10%, 시립대 20%, 한양대 10%, 성균관대 20% 이런 것들을 서류 반영하는 건 변수다. 변수를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할 만한 상태인지는 꼭 확인이 좀 필요하죠. 보시면 정리해보면 이렇죠. 여기서 고려대 전과목, 평균관대 전과목인데 A, B로 쪼개요. B주요과는 격차가 타이트하고 국수형 사과는 주요과 범주가 넓잖아요. 주요과 잘한 친구들이 유리하다. 그래서 주요과가 1.0인데 B주요과가 2.몇이다. 그럼 쓸 수 있어요. 이런 쪽으로. 선생님은 국수형 사과에 진로 상위 반영이니까 진로를 많이 안 반영하죠. 상관없습니다. 경희대는 그런 거를 정상평가 주로 하는 형태고 여기도 시립대죠. 근데 30% 반영이 이하 5인데 여기는 3학 8에 20%잖아요. 변수는 시립대가 더 큽니다. 2.0선에서 교과로 뚫고 싶다. 시립대 1순위, 2순위는 경희대. 그리고 올해 수능 취저가 강화됐어요. 평균관대가 작년보다 타이트하게 써도 됩니다. 종합부장입니다. 서울대 지금부터 최저 다 있어요. 학업으로 4학과에 세죠. 평균관대 생겼죠. 평균관대 추천량이 있죠. 경제도 생겼죠. 2대 2하고 있죠. 스크랜튼 3학 5, 과감히 도전해볼 만하고 홍대 2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성적이 안 되면 다른 변수로 공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중앙대 핵심은 영어 2등급 1등급 처리한다는 건데 너무 웃긴 게 수시 상담했던 친구랑 나중에 정시 컨설팅하는 친구들 만나보면 그 생각으로 썼는데 영어 3등급 맞는 애들 있어. 그럼 이 효과를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외대가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최저가 센 거예요. 이합사가. 그리고 이과는 외대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쯤이면 다 아실 겁니다. 하나의 공대가 있어요. 랭귀지 AI라고 하거든요. 그렇죠? LLM 모델 연구하는 학과에 가깝거든요. 입결이 중경외시 공주에 있습니다. 외대도시 쓸 수 있다. 좋겠습니다. 네. 주목해볼 만한 것도 말씀드리면 요 전형이죠. 융합 인재는 최저가 발생해서 특이점이 있고요. 왼쪽을 보시면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이게 단계별 배수가 있어서 걸고 쓸 수 있어요. 수능 후보 면접이거든요. 흥미대를 만든 이유는 뭐 연고대까지 도전하고 싶지? 여기 걸고서 써. 만약에 네가 수능이 안 되면 내가 너를 잡아먹을게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결시율이 50%에 가깝죠. 난 수능으로 잘 갈 거니까. 그리고 충원율도 100% 넘잖아요. 실제 능력이 높은 게 아니라 낮아집니다. 그래서 과감히 도전해볼 수 있겠는데 작년에 고대 데이터과학과 같은 친구 대신 1.56 정도 되는 친구는 무난히 합격했어요. 1점 후반대에 위치한 효성군가요. 아무튼 성남 쪽 있는 친구로 추가 합격했던 학과입니다.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 그 외에도 메인지도 참고로 이 글로벌 융합학부도 수능 후 면접이거든요. 융합학부가 아니면 데이터 관련 학과도 여러 학과들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글로벌 융합이랑 자유전공은 수능까지 고려할 때 쓸 수 있고 그 외에는 최저가 강화되고 생겼기 때문에 특히 공학계열도 마찬가지로 충원이 엄청 많죠. 이제 충족 못하는 친구도 생길 겁니다. 학문 생각보다 세거든요. 과감히 도전해 보면 좋겠다. 충족 최저가 생기면 어쨌든 일반고가 살아남는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2대의 스크랜튼인데 여기 보시면 그렇죠? 하나 보죠. 참고로 최초 합격자는 4년 장학금이고요. 추가 합격자가 아마 1년 장학금인가 할 겁니다. 간판학과고 자유전공학과는 특이점이 있는데 보시면 당연히 교육률이 제일 높죠. 근데 충원율은 낮아요. 절실한 애들이 쓰는 곳입니다. 절실한 친구.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충족률 28.5. 그러니까 여기 중에 70% 정도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충원을 감안하면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 수원 화성 쪽에 병점고라는 학교에서 6점 중반쯤 된 친구가 여기를 막차로 합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과감히 소볼 만한 학과입니다.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다음이 합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입시적으로 더 중요한 학교다 보니까.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인문 논술이랑 수리 논술을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논술에서 특이점들이 좀 있어요. 보시죠. 여기 거의 없죠. 일반고 투성 최저가 걸리면 또 일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시학부를 비교해 보니까 등록부 투성이죠. 일반고 모든 전형이 사실 최종 합은 일반고가 비율이 많아요. 원래 최초 합격이 특목 자사가 많습니다. 이탈하는 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몇 년도를 비교해 보면 충분히 55, 60, 42, 33 떨어졌죠. 올해는 제 생각에 학생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영어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할 거예요. 영어가 3, 4%대로 나오면 더 떨어질 거고요. 6, 7%로 나오면 35%에서 40% 정도 되겠죠. 도전해볼 만한데 경쟁률 추이를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어쨌든 2점 초반선에서 최저 맞추고 지금 초중반까지 도전해볼 만한 거예요. 아시겠죠? 2점 초중반까지. 그리고 시립대에 서류형이 경영경제밖에 안 뽑아요. 경제는 원래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탐구 역량이라고 하는 진로 역량, 탐구 역량이 많이 반영돼요. 서류가 보는 유일한 진로이거든요. 문제 없이. 그러니까 성적, 활동 특이점만 뽑겠다는 거고 6개월선이 보시면 이렇게 2점대 초반선에 위치해 있죠.
일반부 중심 전형입니다. 일반부에서 성적이 준수하면서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한 친구면 선발하겠다. 경제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미적분이나 경제랑 경제 수학 좀 했고 관련된 활동이 좀 있으면 과감히 써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전형은 서류 과정하고 최저 이슈가 있으니까 당연히 지금은 접근해볼 만한 전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 끝이 잘 안 보였어요. 특이점이 이렇게 특이점이 되겠습니다. 한번 밑에 읽어보시면 좋고요. 교과 전형 이거 지역 경영이랑 관련 건 항상 추원이 많아요. 그리고 경영학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핵심으로 쓰고 싶은 친구보다는 여기를 도움닫게 하려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충원이 많습니다. 충원을 노리고 쓰는 게 기본적으로 소신상향입니다. 소신상향 할 때 충원을 노리거나 아니면 인원수가 너무 적어서 한두 명 뽑는 학과라서 운이 좋게 펑크하게 바란다는 마인드 쓰는 게 소신상향의 기본 전략이 되겠죠. 중대 같은 경우는 전문적으로 입결이 막 근데 이거는 지금 학생 수가 타이트였으니까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거고 보시면 충원율이 엄청 많죠. 당연히 지역균형 국가니까 보세요. 최저 학력들이 3합 7입니다. 한양대도 3합 7이죠. 흥명원대도 3합 7 범주죠. 서강대가 3개 3등급입니다. 서성한 같은 친구들이 여기 결국 쭈르륵 딸려 들어가기 때문에 충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충원 감안하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종률이 낮죠. 원래 교과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노리는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것은 굉장히 낮잖아요. 왜냐하면 높은 학과이기 때문에 충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충원 296%죠. 선발인은 저기 14명인데 근데 여기서 충족 안 되는, 최저 충족 안 되는 친구들 그래서 충원 발생, 그다가 이 학과 인기가 좀 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 이 맞물리면 보통 대펑크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69는 펑크 날 정도는 아니고 이런 학과가 막 1.23이다. 화학공학과처럼 좀 높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공학과 이런 데는 이걸 써보는 게 도전할 때 적합하다. 수치적으로 됐죠. 중학전형 말고 논술에 중학은 창의형이 신설을 됐죠. 수능 전에 보는 전형이고요. 최저가 없습니다. 주요 학과들만 선발. 보세요. 인문, 사회과학, 경영경제, 공학, 창의, 전자공학 들어있는 거죠. 특이점은 뭐냐? 최초 합격 대상은 일반고가 아니다. 그런데 추가 합격이 만약 발생하면 일반고일 수 있겠죠. 수능 전에 보고 그리고 이렇게 재학생만 하면 그들만 사실 진짜 그 연세대의 합격 발표자를 보면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요. 수리 논술, 이과 논술의 최초 합격자의 70%가 70%가 영과고예요. 그리고 추가 합격자가 일본고가 많거든요. 그 친구들이 주로 누구냐면 재수생들입니다. 그 다음이 현역. 그러니까 그런 특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성장형 이제 보면 선발 인원이 이렇게 돼요. 또 영어 영문학 같은 경우는 특목과에 들어오기엔 최저 확률이 좀 높죠. 영어 성적이 높고 활동을 많이 한 일반고 아이들이 최저 걸려도 쓰면 된다. 정치 국제도 마찬가지. 이과는 물리 기반이잖아요. 중학교 특징이 물리 1, 2 다 선택했고 성적이 좋고 활동을 많이 한 친구면 과감히 수능 최저 맞추면 됩니다. 3만 6이죠. 게다가 면접까지 본다는 5배수나 뽑는다는 거죠. 특이점은 면접이 수능 후에요. 한참 뒤에. 여기도 아까 성균관대처럼 40에서 50%는 면접 불참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1단계만 붙으면 학점이 매우 높아지니까 써보는 거 많이 쓸 겁니다. 12월 이런 이유로 이러이러하게 써야 한다.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보면 이렇게 정리가 일정에 따라서 논술 시작 때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수능 전에 보느냐 수능 직후 목요일날 수능 보고 금 하루 쉬고 토요일에 보느냐 수능 일주일에서 열흘 뒤에 보느냐 2주 뒤에 보느냐 차이는 수능 전이니까 당연히 논술의 거의 중심 잡고 써야 됩니다. 논술이 주력 전형인 거고요. 직후라는 건 수능도 하지만 논술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일주일부터 2주 후면요.
논술을 미리 한 친구가 절반, 수능 끝나고 하는 친구가 절반. 수능을 중심으로 공부하되 수학 열심히 하는 친구, 인문술, 국어사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제 수능 끝나고 성적이 한양대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성균관대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때 시간이 없죠. 한양대 시간이 많으니까 논술 제시문하고 특기점을 보면 어차피 내는 패턴으로 똑같이 물어본다는 기출의 특기점을 알 수 있고요. 기출 특기점은 수능 공부하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뭘 답변하면 된다는 사실까지 적시돼 있어요. 효율적으로 하고 싶으면 그때 논술하고 듣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최적화해서. 여기 보시면 수능 최저 교과랑 논술 비교한 표예요. 고대의 논술 다 합하는 충족률은 20%인데 하고 종합은 38.5%. 논술은 충족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핵심은 논술은 수료 충족을 하고 논술력을 키우는 것이다. 교과 종합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최저까지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곽위원이 대폭 증언했기 때문에 첨단 학과들은 연세 충원이 효과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최초 합격을 노리고 쓰면 합격이 너무 높겠지만 추가 합격을 노리고 쓴다면 그걸 디딤발로 삼고 하면 되겠다. 이거는 지금 의찬약수반 이런 말이 나오죠. 반도체 전형의 특이점입니다. 연세대랑 한양대만 교과 전형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1.1범 중 1.09, 1.14, 1.13 평균. 그리고 당연히 서울대 쌤도 여기 있으니까 충원이 꽤 있어요. 20명 선발하는데 40명 충원, 6명 선발하는데 22명 충원 이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 생각인데 이 반도체가 워낙 인기가 많아지다 보니까 입결은 더 1.0에 가까워지고 충원도 얘네들이 여기를 빠져나가서 가야 되는 곳은 의대밖에 없는데 의대의 수도권은 큰 변화가 없거든요. 충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급하죠. 그 외 전형을 보십시오. 활동 우수, 계열 적합, 학업 우수, 서류 일반 다 종합 전형이죠. 세부적으로 더 보죠. 서강대랑 한양대의 종합 전형을 보시면 선발 인원보다 훨씬 많은 충원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특목자사 아이들이 서울대나 의대 같은 데 빠져나갈 때 그때 입결산이 3점대 2.85점 일반고 갈 수 없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뭘 할 수 있냐면 이 대학들의 반도체학과가 누굴 선발하고 싶은지가 뻔한 거죠. 특목고와 자사고와 내신 높은 일반고를 뽑고 싶다는 거죠. 특히 고대, 서강대, 한양대. 그리고 이 고대, 서강대, 한양대 특징은 학종 선발의 다수가 특목 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일반고인데 고려대에서 계열 적합된다. 서강대도 합격할 수 있다. 한양대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맞습니다. 합격할 수 있는데 내신으로 기반해서 싸워야 합격합니다. 제가 전에 배치하고 합격했던 대부분의 친구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반도체를 쓰면 또 연쇄적으로 그 다음을 고려하잖아요. 그럼 전자공학 가는 계열들이 연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선발되는 형태나 선발하는 입결 구조 보면 선발하는 모형은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전자를 도전해 보시고 충원을 감안해 보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외에 계약학과랑 반도체 비교해 보시면 다른 계약학과는 인기가 좀 덜합니다. 그리고 연세대에 모빌리티 관련 학부가 있는데 송도 캠퍼스에 있고 이 고려대 스마트 모빌리티는 약간 혼동을 주는 학과가 있습니다. 입결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학사 때는 큰 이점이 없고 석사를 해야 계약 조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서강대, 한양대, 고려대 계열 적합은 일반고에서 내신이 2등급 벗어나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대학별 큰 변화에서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과 모집하는 일반 원하고 학부나 계열로 모집하는 일반 투가 분리됐다는 점. 이 성대는 학교 같은 것처럼 융합 문제 수능 최저 신설등이 제일 크죠. 그리고 교과 전형에 고3 말고 인생도 지원할 수 있게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엄청 큰 요소는 아니고요. 실제 합격자의 90% 이상이 고3인가 생각하면 아주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일 큰 건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성균관대는
그래서 과감히 써봐도 됩니다. 최저를 달성할 수 있다. 교과든 종합. 그렇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일반고가 과감히 도전하고 싶으면 교과든 종합은 7,000명 쓰면 됩니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서류형 같은 경우에 대부분 특목고 아이들 뽑히기 좋게끔 약간 형태가 되어 있어요. 학업 영향이 적게 반영돼요. 이거 중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형 문제랑 창의형 이 특이점이고 융합형 탐구형의 그 변수 좀 1단계 생활비도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인지를 써야 되는 친구들은 결이 약간 올라갈 수 있죠. 여기는 큰 특이점 없고요. 외대는 국수형 사과를 다 반영하는데 외대만 좀 얘기를 드리면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최상위학과의 최저가 완화됐으니까 입결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점하고 외대가 다른 학교들과 달리 교과 전형에서 합격자의 10몇 % 정도가 특목고 자사고예요. 왜 그러냐면 이따가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원점수 상위값을 반영하는 방식을 택해요. 그래서 혹시 외대까지 고려하신다면 그 아까 말씀드린 랭귀지 AI 교과랑 대부분의 문과 과목에서 우리 아이가 등급은 낮은데 원점수가 90은 넘어 그럼 과감히 추천 10명 안에 들어가서 합격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죠. 서강대 정규과고요. 성인고대 정규과인데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수영 사과 하늘 중심으로 정규과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어디 가서 이렇게 할까? 서강대는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됩니다. 서강대 너무 싫어 약간 올드한 느낌. 각 레인지마다 있어요. 서연고에서는 고려대가 그런 이미지를 담당하고 있고요. 서성안에서는 서강대가 담당하고 있어요. 중경외시에서는 시립대가 담당합니다. 건동홍에서는 동국대가 담당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 때문에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가야 되죠. 너가 서강대가 유리해 그럼 서강대를 써야 됩니다. 그죠? 너무 가기 싫은데 그걸 붙거나 생각해야 돼. 붙지도 않은데 고민하면 어떡합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유리한 친구. 기술과정, 정보, 한문, 일본어, 중국어까지 꼼꼼히 챙겨 쓴 친구라면 여기 써야 된다는 거죠. 세계 3등급이잖아요. 어차피 이 레인지 입결선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강대의 특이점은 지원 심리와 지원 선호도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참고로 세계 3등급이 최초로 생긴 때가 2년 전인가였던 것 같은데 2, 3년 전에 삼합 7에서 세계 3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최저가 완화됐으니까 당연히 입결이 막 치솟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때 간과했던 게 있습니다. 무서워할 거는 몰랐던 거죠. 최저가 완화되면 입결이 오를 건데 여기를 쓰면 안 되겠다 라고 지원 심리가 생길 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입결 폭락한 학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잖아요. 이제 아니구나 해서 원상복귀 됐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냐면 서강대 이렇게 쓰고서 연고대나 서울대 같이 쓰는 친구들이 결국 붙고 나면 이탈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개되는 데이터는 한 70% 컷밖에 거의 못 보잖아요. 끝선의 입결은 항상 낙폭이 좀 있다. 그래서 도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승원에는 정성평가랑 정교과 그리고 한양대는 국수영사가 아니고 정성평가는 출결하고 과목 계열 쪽이니까 큰 특수성은 없습니다. 계열 안 받게만 안 쓰면 돼요. 그리고 이화여대도 국수영사관 중심으로 하고 이렇게 진로 과목도 들어가니까 진로 과목 A가 아니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하고 그래서 학업 역량 중심으로 평가한다. 여기는 계열적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만 최저가 가만히 있다. 중량의 시가 국수영사가 국수영사가 여기만 전부가 이거 국수영사가 그렇죠? 여기는 서류평가 10% 아니 20% 여기는 30% 그러니까 변수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이 두 개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두 개 함수. 여기는 충원을 감안한 최저까지 이제 그 등급당 점수를 이렇게 19.6이나 196 똑같죠. A 100, A 96 똑같죠. 여기는 1, 2등급 변별이 거의 비슷비슷한 겁니다. 서강대는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요. 10 빼기 산출의 등급 평균 예를 들어 내신 1.0이다. 그럼 9 곱하기 100에서 900점 만점이 되죠. 그렇죠? 1.1이면 8.5, 890점이 돼요. 이런 식으로 산출 점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등급 대비 어떻게 나오는지는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다 2등급선까지 비슷하게 변별한다. 근데 3등급부터는 감점이 크니까
3등급이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1, 2가 많은 거랑 1 많고 3 많은 거랑 좀 다른 거죠. 지원자 과목에서 번역하는데 서강대가 그게 원래도 말했지만 지원자 과목 많이 선택하고 웬만큼 A 많고 하나 정도 비봐도 웬만하면 만점 쳐요. 특히 어렵죠. 1000점 만점에서 100점 먹고 들어가고 여기서 1.1이면 890점, 990점이 되겠죠. 환산점수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환산점수가 1, 2 다 대단하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이 친구가 합격선에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어느 때까지 고민이냐면 합격선에 없을 때 쓸 때가 문제죠. 그럼 없는 점수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없는 점수를 만들려고 환산 점수를 계속 만져야 됩니다. 바뀌는 건 없죠. 그러니까 그 점수 안쪽에서 쓰거나 바깥쪽이면 어디를 과감히 도전해서 없는 점수로 합격할 수 있을지 그건 결과로 치는 거죠. 도전해보는 소신상향 해야 되는 카드예요. 중경외시에서도 점수 변별이 있죠. 참고로 동의대는 이렇게 변별이 되는데도 서류평가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보다 시립대의 1, 2등급 급가차가 적잖아요. 그렇죠? 시립대는 최저랑 서류평가의 중요도가 좀 더 높아지는 것이다. 시립대는 지금 기본적으로 입학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원대 과목은 다 A여야 돼요. 이번 주에서는 B인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 감안하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외에 대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한 줄 지표가 등급 원점 성취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추천하고 운수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등급 1000점 환산입니다. 1등급 1000점. 그리고 국수형사가 한국사가 90점 이상이면 1등급 1000점. 아셨죠? 안양외고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요즘에 점점 평균 인플레를 심하게 해서 지원자금 A가 90몇 % 있는 학교거든요. 5등급 친구도, 그러니까 안양외고의 중간 등수 친구도 외대식으로 거의 만점인 경우가 있어요. 일반고 애들이 나 내신 높은데 왜 외대가 안 되지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일반고도 평균이 낮아요. 내가 보통 80몇 점으로 1등급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90몇 점인데 2등급인 친구들이 쓰면 좋은 형태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류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서강대 보시면 성취 수준 창의 문제 해결 52, 통일관에는 기울가 44씩이잖아요. 한양대는 이런 식으로 30, 70, 80인데 중요한 건 서성화는 기본적으로 일반고가 특목 자사고가 훨씬 더 유리한 형태가 됩니다. 왜냐면 탐구 활동이랄지 학업의 어떤 특이점, 성취 수준이라고 약간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강대는 특히나 외국 국제고 합격자가 많습니다. 일반고가 승부 걸려면 교과로 해야 되면 이들의 마인드로 가면 됩니다. 서강간의 마인드로 가면 일반고는 교과로 뽑으면 돼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고 외에 아이들을 뽑고 싶단 말이죠. 그러면 특목자사를 위한 전형을 세팅해야죠. 근데 일반고가 서성안을 써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최저 없이 활동으로 승부할 때 써야 되겠죠. 그러면 특목고와 교과를 많이 선택하는 이점을 여기서 점수를 얻는 건데 교과를 많이 못 얻으면 내신으로 승부하죠. 그러니까 내신이 어쨌든 보통 고려대 학업 우수에서 최저 맞추면 일반고에서 2.0, 2.1, 2.23까지 합격선이 납니다. 그러면 2.0선 정도에서 활동이 우수한 친구들까지. 제가 보통 일반고에서는 거의 그랬어요. 이 페이지에서 2.0선 전후에서 특정 교과 활동이 우수하고 과목 선택을 잘했고 성적이 우수한 친구들이 붙었지 그 외에는 잘 아니면 일반고 친구 중에 내신 1점 초반인데 최저 무관한 친구들 최저 합격가 내신 갖고 승부하는 경기가 다. 그러니까 일반고를 볼 때 학업 역량을 평가하려는데 내신 낮으면 학업 역량 평가가 낮게 됩니다. 특목자들은 원래부터 90몇이고 A잖아요. 평가를 딱 받는 거예요. 융합형에 최저됐으니까 과감히 써보시면 좋겠다. 스크랜트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면 되겠고요. 이화에 대해 면접병 보시면 요 진로 영향이 60%거든요. 선발은 많지 않아요. 서류형이 훨씬 많습니다. 이 전형은 어쨌든 일반고보다 특목 자사를 원하는 전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학원만 봤을 때 내신이 1등급이 우수하냐 4등급이 우수하냐고 평가하면 당연히 1등급이 우수하다고 평가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면접으로 이화를 뚫어야지 최저 없이 라고 생각하면 당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죠.
서강, 평균, 한양인데 일반고의 합격 비율이 46, 41, 38.8, 44.8. 자사고 예고의 비율이 있죠. 여기 연구하고의 비율이 꽤 있죠. 그러니까 6대4 정도로 혹은 55대45 정도로 이 레인지에서 일반고가 못 뽑힌다는 거는 일반고 아이들이 뽑힐 경우는 내신을 다 이미 교과를 썼다는 거죠. 교과 합격 레인지가 1.5 전후잖아요. 1.56 범주 7까지도 합격하기도 하고 그럼 1.8을 벗어나는 생각부터는 여기를 고려할 거라는 건데 1.8에서 8등 우수한 친구거나 6.8 이내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합격에 용이하다. 중경 예시고요. 중앙대 탐구형은 탐구 50이니까 중앙대가 서성안의 경향을 많이 받습니다. 충원이 여기서 일어나서 여기도 일반부보다는 특목자사가 잘 붙는 형태고요. 경희대는 40, 40이다 보니까 일반고 특목도 둘 다 잘 붙는데 일반고의 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시립대는 당연히 일반고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요. 서류형은 저 50% 반영하는 거 경영 문제잖아요. 경영밖에 없는데요. 일반고 중심이 잘 뽑힌다. 그리고 한국 애들은 서류형을 면접형 중에 어떤 면접형 들으면 특목자사가 언어 가지고 쓰는 경우에 많이 붙는 형태를 띱니다. 실제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공부주체 역량은 대부분 나쁘지 않아서 여기 보세요. 한국형이 공부중에 10%면 잘 보시면 특목고에 우수한 친구들 다 반장할 수 없잖아요. 다 합격회장할 수 없어요. 근데 일반고는 어쨌든 전교 10등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이런 대학을 써서 붙으니까 반에 10반만 있어도 반장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이런 거 평가하기는 일반고 더 못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중앙대 배수인데 보시면 4배수, 5배수, 5배수들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좀 좋겠냐면 탐구형인데 소프트웨어, 전기, 융합, 에너지, 화학, 기계에 5배수까지 넓히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5배수까지 일단 아이들이 담기겠죠. 그런데 그 5배수에 담긴 아이들이 서강, 성균, 한양을 떨어졌음에도 있으면 걔를 뽑겠다는 거죠. 그러면 배수가 적은 거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수 넓으면 입결은 기본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우리를 위한 전형 일반고라는 당연히 내신을 가지고 승부 볼 필요가 존재한다. 근데 입결선을 이렇게 2기한도 50, 70을 비교하면 이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2호에 비해서 2호기 다 기본적으로 입결은 상승했어요. 1.5에서 1.56범주에서 1.48, 1.64에서 1.7, 1.61, 64, 63에서 67에서 1.56, 다 증가입니다. 다 증가입니다. 이어와야 돼 2025는 어차피 다 비슷하기 때문에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찬가지로 종합전형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선에 위치해 있어요. 근데 보시면 탐구가 강화되면서 이끌에 역행을 거는 경우가 종종 존재하기도 합니다. 스플랜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다시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서강대랑 한양 그 컴봉은 입결이 펑크 났습니다. 이유는 아까 설명드린 여러 가지 메커니즘하고 중경외시 범주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1.5에서 6범주죠. 서성환. 중경외시는 1.6에서 7범주고 1.8까지. 요번을 기억하세요. 교과에서. 종합은 논외로 다른 승부까지. 이 범주를 벗어나는 승부 시작부터 일반고가 종합전형을 쓰기 시작하는데 왜 어렵냐면 특목고가 들어오니까 자사고. 이제부터 이제 전체를 다 보여줄 수 없으니까 일부만 좀 보는 겁니다. 서강대 보시면 2, 5, 2, 6이죠. 화공생명학 컴봉이 높습니다. 1.3, 1.4. 그렇죠? 국민은 12.3 대 1, 충원은 580%죠. 이렇다 보니까 국민율이 11에서 8대 1까지 떨어지고 1.9까지. 세계 3등급이에요. 세계 3등급. 왜 떨어지냐? 지원 선호도와 지원 심리가 동시에 붕괴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붕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시가 주식과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입시하는 사람들 중에 전직 애널리스트 이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도 이 사실을 알았지만 왜 하이닉스를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이닉스 300만 원 가격을 보고서 샀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입시도 비슷합니다. 지원 심리와 지원 선호도를 고려하셔야 된다는 점이고, 지금 화학공생명이 높고 여기도 높죠. 그리고 7.6대로 경쟁률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50에 70에 0.05로 격차가 꽤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도전을 고려해봐도 괜찮아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죠. 저 조학과가 과학에 높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없었잖아요. 쓴다 다 붙는 게 아니니까. 저 불안함을 줄이려면 저 내신이 1점, 저 3, 4 문제 가까우면 붙습니다. 근데 1.789에서 붙으려니까 어려운 거죠. 여기에서. 무슨 말씀 이해하시죠? 예를 들어 제가 하이닉스를 300만 원에 사서 200만 원이 됐어요. 근데 제 친구가 200만 원에 사서 300만 원에 팔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 그러니까 요 근처 밑에 있으면 써볼 만한데 여기까지인 친구가 쓰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커진다 라고 이해하시고, 6점 중에 도전해서 쓸 거라면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 전자공은 어차피 높으니까 높을 거예요. 그런 범주고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고. 경영학과가 좀 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2년 전에 경영학과를 교과도 쓰고 종합도 쓴 친구가 있어요. 종합 최초합하고 경영은 모창과 추합했습니다. 그죠? 연세 적용이잖아요. 여기가 생각보다 타이트해지니까 반대로 그 다음에는 쭉 약간 더 0.2나 차이나 나요. 다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저 1.5범주에서 1.56범주에서 주로 위치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이 높은 건 생명 계열 학과를 쓰는 친구들 때문이고요. 전기전자는 그냥 높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떨어질 거예요. 1.4선. 여기는 한양대고요. 마찬가지로 컴퓨터가 너무 높아요. 14.4대 1. 그리고 1.23. 너무 높으니까 지원심리 평형을 받으니까 7.5로 경쟁률 반토막 나고, 그렇죠? 충원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죠. 1.68까지. 0.2 차이 나죠. 확 떨어졌다는 점입니다. 확. 보시면 사실 생명고도 확 떨어졌죠. 이런 거. 그러니까 1.2에서 3인데 0.06이 0.24 차이 나잖아요. 사실은 그럼 뒤로도 1.56 정도까지 가긴 했을 것 같아요. 선발형이 적어서 너무 인기 많은 학과라서 무서워서 못 씁니다. 3명인데 이성적이면 못 쓴다는 거죠. 여기는 컴소인데 높은데 이제 인기가 떨어지는 학과니까 못 쓰는 거고, 인기 학과인데 생명계열 써야 되니까 3명밖에 안 되니까 어떡하지? 하면 또 저기 되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시고 쓰면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정리 정돈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모든 학과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죠. 여기는 이화여대 교과고, 여기도 기본적으로 여기가 종합, 여기 잠깐 흐릿하게 나와요. 이게 교과인데 내신 레인지가 여기 높고 여기 낮잖아요. 여기 보시면 식품생명공학은 애들이 약간 생명 계열로 가고 싶어요. 인공지능 쪽으로 낮추는데 여기가 너무나 입결이 약간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은 저기가 도전권이 된다는 점이고, 여기 있는 학원들이 좀 낮아요. 생명과학가 낮죠? 1.77, 1.97, 0.2 벌어졌죠? 그런데 올해는 여기가 올라가요. 그러면 나 1.8인데 생명과학 써야지가 아니고 식품생명을 써야 되고, 생명과학은 그 레인지 비슷한 아이들이나 충원 감안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거고, 실제로 작년에 사회교육이 2점 막 중반인 친구들 붙었습니다. 특이점이죠. 올해도 그럴까요? 덜 하겠죠. 그리고 감안하고 쓰는 겁니다. 감안해서. 그리고 종합에서는 서류형 중심으로 보면 면접은 서류형인데, 기본적으로 사범대가 높은 건 위기의식 때문에, 식경하고 사범이 높다는 건 불안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해 식품행영 계열 맞추면 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학과들은 기본적으로 어문 계열, 그렇죠? 국제 어문 계열, 외국 아이들 때문에 입결이 낮은 형태고, 여기 4점대, 5점대는 특목고 아이들. 그리고 서류형은 기본적으로 일반고도 최저 맞추면 갈 수 있는 형태라서 여기보다 약간 입결의 차이 나는 정도입니다. 여기랑 저기랑 감안해서 쓰시면 됩니다. 식품생명물 쓸 친구 여기랑 저기랑 봤을 때 여기는 안 되겠다? 여기 쓰겠죠. 위에서. 이걸 고려해서 쓰시면 된다. 수치가 똑같으니까.
영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맥락을 한번 보시죠. 일본어랑 스페인어가 2명밖에 안 뽑습니다. 충원 한 명밖에 없고. 11대 19.5대. 적게 뽑으니까 애들도 많이 써봤자 요거밖에 안 돼요. 2.0 가깝죠. 1.9, 1.97. 그러면 지금 여기 써야 되는 애들 구석도 제한되니까 충원 없죠. 영역. 능력도 떨어졌죠. 특히 일본어가 얼마나 떨어졌죠? 거의 3분의 1 가까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팍 떨어졌네요. 일반 고일 가능성 꽤 있습니다. 또 하나, 관광 엔터테인먼트. 이게 문화 콘텐츠 유사한 학과인데요.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요게 여기까지. 물론 서류도 반영하는 전형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걸로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어요. 그러면 올해 관광 엔터테인먼트는 이거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점. 스페인어랑 일본어까지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다 이런 비슷한 경우의 맥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 특이점이 있으면 아이가 서류에서 맞으면 또 쓰시면 됩니다. 종합전형에서 보시면 여기는 크게 말하면 한의대랑 치이예가 애들이 바탐을 선택하면서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상업사를 충족이 오히려 약대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이 특이점들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1.34에서 1.56으로 떨어집니다. 여기는 시립대고요. 환경원이랑 환경공학부가 있잖아요. 경쟁률이 이렇게 낮지 않아요. 12대 몇, 14대 몇, 10대 몇, 10대 몇. 1.7, 1.7, 1.7, 1.7. 기본적으로 애들이 서류가 들어가는 활동을 할 때 있어서 대부분 환경 관련 활동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들어간 건 다 써요. 종합에서 경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활동 좀 했다고 쓴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 입결이 어차피 이렇게 1.5범주에서 2.0범주에 위치했는데 2점 아래로 더 내려올 거예요. 서류를 더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특이점을 가지고 써보시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여기 사실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 환경 하나가 워낙 많아서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몇 년도 더 특이사항이 있을 때나 하는 거고 세무학과도 올라가겠죠. 통계학과 진행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교과라서 그런 특이점은 없고 충원율 가지고 이 레인지 2.0선에서 서류 가지고 써봐야지. 이런 걸로 써보는 게 좋다. 추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성한 중 학종에서 수능 최저 있을 일반고도 유리한 거 말씀드렸죠. 최저 없는 학종 이런 데는 품목차 생각도 유리하다. 일반고는 내신이랑 축구를 도전해야 합니다. 입결 4, 5 등급 때는 대부분 승모권이니까 섣불리 도전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중탐 2대 면접, 2대 면접, 내신하고 학생부의 강점을 다시 승부해야 된다. 중대, 융합, 경희대, 시립대학종 쪽은 일반 광세다. 그리고 성장형이든 종합형이든 뭐든 최저 붙으면 다 일반고가 유리하다. 요 생각으로 종합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종의 성적 득봉 기술을 한번 정리해보세요. 요 활동 쪽만 하면 거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학과 활동으로 정리된 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잘 활용한 친구라면 활동도 우수하지만 여러 학과를 쓸 수 있다. 그렇죠? 콘텐츠 활동을 많이 했으면 문화 콘텐츠 학과나 관광 엔터테인먼트도 쓰겠죠. 정치 같은 거 쓰겠죠. 광고홍보학과 같은 데도 쓰겠죠. 행정학과나 통계학과나 응용통계학과도 쓸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영학과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죠. 다 항상 궁금증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친구가 편의점을 했었는데 광교에서 가끔 쉴 때 1일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무급으로. 그러면 이제 응대를 하고서 이제 포스기를 찍을 때 뭐 보고 놀랐냐면 사고 나면 이런 거 누릅니다. 그럼 그 시간이 몇 월 며칠 몇 시지 나오잖아요. 그 시간대에 좌측 우측에 20, 30, 40, 50, 60대 남녀 이렇게 보면 돼 있어요.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에 막 모이면 정말 뭘 활용할 수 있냐면 어느 지역에 오후 시간대에는 20대 남성이 많이 사 먹는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쌓을 수 있죠. 그럼 나는 경영학과 활동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한 뭐가 있고 학통해석을 해봤다. 그러면 통계학과도 쓸 수 있고 경영학과도 쓰고 여러 군데 쓴다는 겁니다. 우회할 수 있는 학과가 존재한다. 학종을 너무 일변도로 쓰지 않으면 마음의 여유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다 사회과학 범주에 있어서 언론 정보나 언론 홍보 영상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문학의 어떤 걸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거 같이 정리해서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언어학도 부동문학하고 같이 쓸 수 있죠. 그죠? 이거 다 비슷한 범주라서 같이 교차해 쓸 수 있어요. 이과는 이게 좀 더 특정화되겠죠. 물리 기반인 학과를 쓰거나 화학 기반 학과를 쓰거나 생명과학 기반의 학과를 쓰거나 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 형태로 다 바꿔 썼어요. 소비자학과 같은 경우도 다 경영경제한 친구들이 하향할 때 씁니다. 농경제, 식품경제 같은 경우는 다 하향할 때 쓰죠. 유사 외대의 LT는 영어를 잘하면 글로벌 통해서 영어 잘하면서 경영경제 활동한 친구면 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영어가 다 1등급이에요. 경영경제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런 데를 당연히 최고 먼저 생각해야 돼요. 어디 쓸지 고민이 아니라 영어 잘하는데 경영경제 활동했어? 그러면 글로벌 통상, 국제 통상, 글로벌 비즈니스, 랭귀지, 랭귀지 트레이드 이런 데 쓰는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대 지식영화 미디어 들어가 보시면 아트앤테크놀로지라고 영어, 코딩, 소프트웨어를 두루두루 해야 되는 학과가 있어요. 다 하기 어렵겠죠. 그게 다 제 친구가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 심리학도 다 소비자 심리, 행동 정치학, 그리고 교육과 따라 심리학도 연결돼 있죠. 인문과학하고 사회과학 경계선에 위치한 학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활동을 오래 했다면 여러 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린 이유는 잘 생각해보세요. 아직 마지막 활동 시기가 남았습니다. 거의 끝나가긴 하겠지만 활동의 마무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면 끝나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학생부의 내용도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경제에 대한 내용 관련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죠. 통계학까지 쓸 수 있다고 반복되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일반고 최저점인 이과 3.39, 문과 2.87을 보시면 일반고에 2.87은 제 일반고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입시적 메커니즘 먼저 말씀드리면 꼴찌잖아요. 꼴찌. 이 친구가 붙을지 안 붙을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로 붙은 거고 이 친구는 높은 확률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친구가 붙을 수 있는데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 상향 쓸 때 이런 생각하면 사셔야 됩니다. 이런 학생의 특징은 수학이 낮고 그것도 전반적으로 낮은데 왜 낮는가 봤더니 미적 과목을 이수해서 성적이 낮아. 경제 관련된 분들의 영어가 우수한 특징 교과 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치 경제적인 과목의 원점도 높고 과목 많이 선택해서 들었다는 거죠. 소인수 과목. 그러니까 이 친구는 소인수 과목을 들어서 성적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실제 활동 성적, 서류 성적도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도 열심히 참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반으로 이 친구가 뽑혔다고 성균관대가 밝힌 겁니다.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요. 성균관대 밝혔는데 한 페이지로 정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생들을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라. 정리가 어려우면 그때 컨설팅 하는 거죠. 컨설팅 정리해요. 자연인데 자연은 이게 되게 모범적인 사례예요. 국어를 못했는데 수학하고 물리를 열심히 했네. 원점수 높네. 성취도 높네. 물리 1등급 했네. 기계 관련해서 과목 선택 인공지능에서 성취도 높네. 관련된 과목 수학도 했고 공장 모터 활동, 뭐 전자기 브레이크 활동도 했고 코딩 활동도 했고 페로제약도 했네. 그러니까 널 뽑겠다는 거예요. 이게 종합전형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이런 특이점들이 있는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만 보지 마시고 내신은 낮지만 국어는 못했어도 수학, 물리가 높다든지 소인수 과목이어서 등급이 낮은데 원점수는 97점이어서 괜찮다는 거지. 특이점들이 있어야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범주 수능 최저, 그래서 내신하고 과목 성적 그리고 계열 특이점을 꼭 잘 고려해서 써 보시면 좋겠고요. 고려대의 선발 방식을 읽으시죠. 이건 보시면 좋겠어요. 화공생명공학과의 과학 원칙에 화학과 생명만 있죠. 과거에 물리가 있었어요. 물리가 왜요? 그냥 뺀 겁니다. 왜냐면 애들이 화공생명이니까 생명을 생각하고 썼는데 물리가 없으니까 서류평가에서 깎이니까 전부 다 이과에서 떨어지잖아요. 빼버린 거. 폴리도 빼버렸어. 안 빼버리는 학교가 있습니다.
동국대가 서요. 여기 물리를 안 하면 점수가 매우 크게 깎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정성평가할 때 정성평가를 진짜 그렇게 막 부연 설명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축은 성적인데 여기서 보시면 지원자가 있고 모집 단위가 있잖아요. 모집 단위에 지원한 학생의 평균적 그리고 이선희 평균의 이 학생들의 평균보다 이 학생이 뭐가 더 높은지가 나와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보다 수학이나 과학 같은 거 더 열심히 들었네, 더 많이 들었네. 그래서 정성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점수화해서. 그리고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다 확인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주대는 이런 식으로 학생들 평가하는데 마찬가지로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유사한 지수자 수를 다 정성평가합니다. 똑같은 2.0이어도 200명에서 2.0과 400명에서 2.0은 달라요. 200명, 2.0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학년 1학기 진로 선택과 과목의 원점수 중요하니까 이미 시험 끝났지만 성적 A에 99점 이렇게 맞으면 좋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됩니다. 보시죠. 진로 역량이라고 써있잖아요. 평가가. 근데 보세요. 물리투, 생명투, 물원, 생원, 화원 해서 과학을 몇 단위씩 들었는지가 정리해요. 그리고 이 단위가 어떻게 들었는지 정리해요. 그러니까 뭐 들었는지 확인하면서 평가한다는 뭐 들었는지. 그래서 이게 한 축이에요. 성적 안에는 뭐 들었는지, 그게 잘했는지, 어디서 높은지, 성취도가 A가 맞는지. 과목 선택이고 진로 역량이에요. 실제로. 특히 이과는 완전히 그렇습니다. 문과에는 상경기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평가할 때는 그런 식으로 어디를 쓰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가 유리하다, 뭐가 불리하다. 특이점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너 우수하니 우수하지 않냐 저도 같이 평가하는 거죠. 컨설팅이나 학원에서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거잖아요. 혼자 하는 것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약간 고생을 하시겠는데 그 고생에 약간 팁을 드리고자 설명회를 요청했고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겠죠. 평촌에 있는 다른 부서님과 함께 준비를 해서 분석해서 추천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게 6장을 이런 식으로 짜는 게 좋겠다. 또 하나 그럼 나중에 9월 평가원 보고 나면 가채점을 하잖아요. 가채점을 보니까 좀 더 도전적으로 써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안정적으로 쓰십시오. 마지막 6장을 피드백하는 과정을 가지. 그래서 정리해보면 핵심 과목 원점 성취도가 괜찮은지 그리고 소인수 과목이나 특정 교과가 유리한지 공동교육과 중에서 좀 잘 들었는지 그런 탐구가 과정으로서 잘 기술되어 있는데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좀 해보시면 좋겠고 정리해보세요. 서로 강점이 있는지 최저 맞출 수 있는지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내가 도전할지 말지 그래서 공리의 레이기를 써보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가채점 후에 한 번 더 체크해서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다시 말씀드리면 6월 평가원 성적이 내 성적이라는 걸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